안녕하십니까. 연세사랑병원에서 고관절과 무릎 진료를 하고 있는 서동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한 달 이상 경과된 증상에 만성 인공관절 감염이 있을 때 골든 스탠다드 표준 치료는 2단계에 걸친 수술적 치료이고요. 임시 보철을 삽입한 사이에 사실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보철도 치과 보철도 외 임플란트하는 사이에 임시로 뭘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고 음식도 먹고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임시의 보철로도 보행은 가능하고요. 실제로 연로하신 분들 더 이상의 수술 치료가 싫은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철을 넣고서도 보행은 가능하고 염증은 이제 박멸이 되었죠. 이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환자분이 정 원하시면 그래도 염증은 없어져서 이제 그래도 큰 위험은 없어진 상태니까 전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철은 아무래도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관절은 아주 매끈하거든요. 근데 임시 보철은 아무래도 거칠고 그래서 덜그럭 뻑뻑하고 그래서 매끄럽게 움직이질 않아서요. 생활은 가능하다 할지언정 편한 생활이 가능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편한 생활로 행복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2차에 물론 수술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완성된 형태의 인공관절을 다시 넣는 2차 수술까지 하는 게 표준 치료이고 결과도 당연히 그런 경우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에 점점 그런 추세들이 있어요. 다행히 약한 균에 감염됐든지 해서 실제로 어디 망가진 데는 없이 또 인공관절 자체도 멀쩡하고 뼈도 상하지 않았고 인공관절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 인대 다 상하진 않고 다만 그냥 염증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만성적인 이제 감염이 있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단 한 번에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염증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리고 즉시 이제 인공관절 재치환수, 새로운 인공관절 삽입하는 치료도 요즘에는 점점 늘고 있어요. 물론 엄격하게 환자를 선별화되기도 하지만은 저도 요즘 그런 추세도 있고 그런 치료 방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저는 좀 소심해요. 재발이 싫어서요. 2차에 걸친 수술을 통해서 만성 감염을 해결하고 있는 편인데요. 물론 단점은 환자분의 고생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게 단점이지만 사실은 재발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막대한 불편, 고통을 막는 것 때문에 저는 2차에 걸쳐서 하는 치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도.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물론 재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발을 거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또 다 방법은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공관절 감염은 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도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서 발생을 하고 있고 치료의 과정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좀 꽤 험난한 과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치료 기간도 약물 치료까지 하면 아주 긴 경우들이 많고요. 수개월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확률이 높은 좋은 치료를 통해서 그냥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염은 생기지 않게 일단 우선은 노력하고 생기더라도 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사랑병원에서 무릎과 고관절 진료를 하고 있는 서동석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왜냐면 인구도 늘었지만은 수명이 늘었죠. 그래서 예전보다 사실 훨씬 많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인공관절 치료가 있다 한다면은 그 치료가 영구적일 수 없다면은 그것에 대한 재수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통상 연간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시행되는 무릎의 인공관절 시행 건수가 약 한 9만 건? 앞으로 향후 한 10만 건에 가까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재수술은 그러면 어느 정도 건수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럼 보통 1,800건? 약 2,000건이요. 그렇게 인공관절 케이스에 대하자면 2% 정도에 달하는 재수술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공관절의 수명이 많이도 늘어서 인공관절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재수술의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근데 대신에 수명도 늘고 있어요. 흔히들 많이 말씀하신 게 인공관절의 수명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20년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게 기대하셔도 될 정도가 됐어요. 근데 요즘 워낙들 다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해서 오래들 사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기간도 늘어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재수술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데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요. 인공관절을 수술하고 나서 재수술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가장 인공관절 재수술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의 1번은
감염, 염증이 발생한 경우예요. 불가피하게도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수술 초반에, 보통 초반이라면 2년 안쪽이라고 만약 한다면 2년 안쪽에는 압도적으로 감염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런 색깔 구성을 갖고 있어요. 금속과 금속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하얀색에 보통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특수한 플라스틱의 연골 역할처럼 들어가 있죠. 이렇게가 하나의 인공관절을 이루게 되는데 금속과 플라스틱이고 이걸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그 경도나 강도가 금속이 더 높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물질이니까 흡수돼서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공관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마모되거나 해서 그 마모된 작은 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릎 속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게 이물질이니까 몸에선 공격을 합니다. 이물질이니까요. 그게 면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은 그 몸에 그 이물질을 공격하면서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연부 조직이나 뼈도 녹거나 상하게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인공관절이 이렇게 느슨져서 아예 뼈랑 인공관절이랑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직 다를 때까지 달아가지고 그냥 아예 쇳길에 닿아서 그냥 인공관절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좀 불가피하지만 그 낙상으로 인공관절 주변에 골절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골절이 이제 인공관절과 아주 가까운 부분에 생겨서 사실 인공관절 자체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공관절 주변에 골절이 생겼을 때 그냥 그 아예 치료의 일환으로서 아예 인공관절을 새 걸로 이제 골절까지 잡을 수 있는 커다란 인공관절 제품을 사용해서 그 골절로서 수술하는 경우도 이제 꽤 흔한 경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인공관절 할 때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재활이 더 중요한데요. 근데 재활이란 게 중요하다 만큼 꽤 힘든 과정이기도 하고 꽤 긴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처음에 한두 달 사이에 무릎의 이제 굴곡 각도를 적어도 120도 이상의 각도를 얻기 위해서 굽혔다 뺐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모두한테 쉽지는 않고 쉽게 하는 분들이지만 아주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뻣뻣하게 굳어버린 그런 다리들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다리로 만들기 위해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금속이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코발트, 크롬이나 티타늄, 이런 그래도 최대한 인체에 이물 반응이 없는 금속을 고르고 골라서 조합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에 이제 과민성, 하이퍼센시티비티, 알러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공관절 넣었더니 무릎 주변에 알러지가 끊임없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난감하죠. 왜냐면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될 텐데 그걸 또 뭘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인공관절이 아니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재치환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재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약 한 1년에 한 2,000 케이스? 근데 하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어쨌든 벌어진 일이라면 치료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각종 그 인공관절을 재수술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 치료들은 어떻게 하냐. 사실은 워낙에 각양약색이에요. 제일 흔하게 이루어지는 재수술은 아예 인공관절 이 전체를 제거를 하고 아예 재수술용 새로운 사실은 훨씬 더 커다란 금속을 사용한 재수술용 인공관절 제품을 이식하는 것이 이제 인공관절 재수술의 가장 흔한 재수술일 텐데 2년 이상 지나서 사실 아주 잘 쓰시다가 15년, 20년 쓰다 보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그 재수술을 반드시 이걸 다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만 하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플라스틱 인공연골이 달아가는 과정이 사실 추적 관찰하다 보면 보이죠. 이를테면 처음에 5년, 10년까지 멀쩡했는데 한 15년 됐더니 이제 원래 처음에 엑스를 찍었어도 간격이 벌어져 보이거든요. 점점 좁아지는 게 매년 관찰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잘 모르십니다. 아프지 않거든요. 아주 더딘 변화이고 이게 싹 다 망가져가지고 쇳길에 맞닿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뼈에 손상이 돼서 뼈가 망가진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주 더디고 알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은요. 그래서 거의 한 절반 이상 다 달아 있는데 사실 증상이 없어서 어떤 치료를 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 의사가 그걸 관찰하다 보면 이제 위태롭다고 느껴질 때가 오죠. 이젠 절반 이상 달아서 사실은 이건 수년 안에 인공관절 전체가 망가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겠다. 그런 경우들을 중간에 미리 캐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때 상의가 있어야 되죠.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근데 제가 정말 이제 위태롭다고 생각될 시기 왔으면 정말 절반 이하의 공간도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달았다. 근데 아프진 않다 하였을 때 이거를 부품만 교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공관절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거죠.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던 입에 달아가면서 생긴 이물질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부품을 새 걸로 만들면 어쩌면 거의 다시 새 것의 인공관절로 좀 생각보단 작은 치료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오래 써가지고 이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정기검진이 상당히 중요하죠. 정기검진 잘 안 오신 분들 꽤 많아요. 병원에 처음에는 1년, 2년까지 오시다가 저도 사실 진료 오시면 여전히 상태가 아주 좋고 아주 좋네요.
전혀 망가지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봬요. 근데 이제 환자분도 한 뭐 3년, 4년, 5년 지나면 예상이 되겠죠? 제가 다음에 오시면 무슨 말을 할지? 지금 뭐 엑스레이는 전혀 이상이 없고 모든 검사가 정상이고 지금 뭐 아주 기능도 좋으시고 아주 좋으시네요. 예, 다음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예상이 되니까 멀리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가봤자 나도 괜찮은 것 같고 의사도 괜찮다고 할 것 같아. 제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막 7년? 10년 있다 갑자기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미 망가져온 경우들이 드물게라도 생깁니다. 발전을 거쳐서 반영구적인 수준까지는 근접하고 있지만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인공관절을 해서 망가진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매년 한국에서도 2,000케이스나 생긴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중간에 뭐 치료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좀 작은 치료로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기검진을 통해서 뭐 부분으로만 그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안 아프고 너무 행복해도 잊지 않고 뭐 1년이나 아니면 길어도 한 2년 정도의 간격으로는 내가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을 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내원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흔하다고 할 치료는 아니고요. 1년에 뭐 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2,000케이스 정도로 하니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명이 늘어난 만큼. 네. 그리고 뭐 인구가 뭐 5천만 명이나 되니까요.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1년을 간격으로 와서 괜찮다고 확인이라도 받으시고 아니면 사실 확인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하였다. 그럼 좀 작은 치료로 막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의 그 마지막 메시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좀 재밌게 할 수가 없네요. 예, 늘 딱딱한 말씀을 정보 전달 위주로 빠르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엔 좀 더 제가 뭐 유쾌한 주제를 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다음엔 좀 더 듣기 편하게 좀 그래도 듣기 지루하지 않게 말할 수 있게 좀 연구를 좀 해보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사랑병원의 서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